11월 22일 월요일 학원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에선 2021학년도 2학기 기말 강의평가를 시행합니다. 강의평가 기간은 다음 달 3일 오후 11시까지며 10월 10일 월요일부터 1월 10일 월요일부터 내년도 1학기 수강 신청 시작일 전날까지 결과가 공개됩니다. GLS의 학업 영역 강의평가 항목, 금학기 강의평가란에서 강의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제출 후 수정은 불가하며 정해진 기간에 평가를 모두 완료해야 성적 공시기간 내 성적 열람과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교육개발센터에선 2021학년도 겨울방학 성균 공부방에 7기 티처를 모집합니다. 운영기간은 다음 달 27일 월요일부터 1월 2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지원 시 수업 강의 계획서를 업로드해야 하며 정해진 링크를 통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좌 선정 발표는 다음 달 2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며 선정된 티처는 그달 14일 OT에 필수로 참석해야 합니다. 관련 첨부 파일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선 제24기 동계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에 멘토로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이 캠프는 교육 사각지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진로상담, 예체능 창의활동을 진행하는 멘토링 캠프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프로그램 계획서와 운영 계획서를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팀 구성은 5명에서 7명 이내로 가능하며 최소 30시간의 활동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동안 수도권에는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 밤부터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 찬바람이 강하게 부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소식을 마칩니다. 담당의 이채은이었습니다. SUBS 출발 섭스투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출발 섭스투어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채은, 기자 최혜민입니다. 채은씨, 오늘이 벌써 섭스투어의 마지막 여행이라니 믿겨지시나요? 정말요? 아직 전 세계 도시들의 절반도 구경 못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뇨. 그러게 말이에요. 소개하고 싶은 곳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은 유난히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말하니까 훨씬 기대가 되는데요. 아쉬움은 잠시 넣어두고 일단 여행을 즐기기로 해요. 좋습니다. 마지막을 기념해서 오늘은 좀 색다른 곳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섭스투어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아프리카로 떠날 예정이랍니다. 바로 이 나라에서 아프리카 최초의 월드컵이 열렸는데 혹시 어딘지 감이 잡히시나요, 채은씨? 월드컵이라고 하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 남아공 아닌가요? 맞습니다. 남아공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인들에게도 이름을 알렸는데요. 마지막 섭스투어의 목적지는 남아공의 입법 수도이자 산과 바다가 있어 눈이 즐거운 도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입니다. 이곳 케이프타운엔 한눈에 봐도 특이한 산이 있다고요? 네,
바로 테이블 마운틴인데요. 정상이 보통의 산처럼 뾰족하지 않고 탁자처럼 평평하다에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산이 평평하다니 이름만 들어도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탁자같이 생겨서 등산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절벽이 많아 트레킹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다고 해요. 하지만 바람이 세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엔 운행을 하지 않으니 꼭 확인해보고 가야겠죠? 그래야겠네요. 산 정상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니 바다와 도시가 한눈에 담겨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항구 도시의 매력 아니겠어요? 게다가 테이블 마운틴 국립공원에선 귀여운 펭귄들도 볼 수 있답니다. 아프리카에서 펭귄을 볼 수 있다고요? 네, 테이블 마운틴 국립공원엔 골더스 비치라는 작은 해안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유일의 펭귄 서식지로 유명하답니다. 남극의 펭귄과는 다른 종인 자카스 펭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가까이에서 관찰이 가능하다고 해요. 남극까지 가지 않아도 펭귄을 볼 수 있다니 정말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Sugar man, won't you hurry? 'Cause I'm tired of these scenes. For a blue coin, won't you bring back all those colors to my dreams? Silver magic ships you carry, Jumpers, Coke, sweet Mary Jane. Sugar man, met a false friend on a lonely, dusty road. Lost my heart when I found it. It had turned to dead black coal. Silver magic ships you carry, Jumpers, Coke, sweet Mary Jane. Sugar man, you're the answer that makes my questions disappear. Sugar man, 'cause I'm weary of those double games I hear. Sugar man, sugar man, sugar man, sugar man, sugar man, sugar man. 로드리게즈의 슈가맨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들려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로드리게즈는 미국에선 앨범 6장을 파는데 그쳤지만 남아공에선 비틀즈 못지않은 인기가 있었던 가수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노래 가사들이 인종차별로 인해 억압돼 있던 남아공 사회를 일깨웠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남아공은 인종차별 정책 폐지에 대한 공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의 나라로도 유명하죠. 맞아요. 사실 오늘 구경했던 케이프타운이 인종차별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17세기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부터 흑인들을 향한 억압이 시작됩니다. 당시 네덜란드 회사가 동남아시아 노예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그렇게 생겨난 곳이 바로 케이프타운이라는 걸 알고 정말 놀랐어요. 네, 현재 케이프타운의 복합지구가 당시 노예들이 강제 노역을 하며 모여 살던 곳이랍니다. 복합지구라면 알록달록한 집들이 늘어선 그 마을 아닌가요? 네, 바로 그 마을 맞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 폐기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건물들을 화려하게 칠했다고 해요. 그런 화려한 마을이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다니 믿기지가 않는걸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라면 인종차별 정책을 의미하는 건가요? 맞아요. 1948년 네덜란드계 백인인 아프리카나를 기반으로 한 국민당의 단독 정부 수립 후 1991년까지 시행됐던 백인 우위의 인종차별 정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었나요? 유색 인종의 참정권을 부정하는 건 물론이고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자폰금지법, 인종에 따라 거주지를 지정하는 집단지법 등이 있었어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차별한다는 건 정말 그릇됐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를 비롯해 흑인 인권을 위해 앞장섰던 많은 운동가들이 있는데요. 케이프타운의 중심지인 워터프론트에서 로벤 아일랜드를 가면 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탈출하기가 어려워서 감옥섬이라고도 불린다던데 근사한 시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담긴 곳도 한번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몰랐던 도시의 뒷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게 바로 서브스투어의 매력이니까요. 한 학기 동안 여러 도시들을 다녀봤는데요. 어땠나요, 채은씨? 바쁜 일상의 힐링과 더불어 한 줌의 지식까지 얻을 수 있는 오디오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빨리 두 눈에 담을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아름다운 꿈만 같아 You're my sweet love, sweet love 네 곁에 있을래 나에게 말해줘 뭐든지 지금까지 취재, 인문과학 계열 1학년 성효진, 기술,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1학년 김민욱, 사회과학 계열 1학년 김태희, 그리고 진행해 기자, 인문과학 계열 1학년 최혜민, 아나운서,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2학년 이채은이었습니다. SUBS 성균관대학교 방송입니다. Hey yo, you wanna dance? 연도를 입력하세요.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 올라온 거 확인하셨나요? 벌써 13주 차라니. 슬슬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들을 때만큼은 잠시 시험 걱정, 과제 걱정은 내려놓고 연도 여행을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날 송대방송국 아나운서 이채은입니다. 사실 아까부터 흘러나오는 노래에 오늘 여행의 목적지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는데요. 눈치채셨나요? 그대에게의 웅장한 전주가 생각나고 상모를 쓰고 있는 호돌이가 생각난다면 맞습니다. 오늘은 1988년도로 함께 떠나볼 텐데요. 지금 나오는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도 1988년도에 발매된 노래랍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이적과 이문세가 부른 조조아린. 세상을 다른데도 바꿀 수가 없는 건데 너는 그걸 왜 모르니 어젯밤엔 난 내가 미워졌어. 아직도 생각나요. 그 아침 햇살 속에 수줍게 웃고 있는 그 시절 그땐 그렇게 할 데가 없었는지 언제나 조조아리는 우리 차지였었죠. 돈 500원이 어디냐고 난 고집을 피웠지만 사실은 좀 더 일찍 그대를 됐지만 가끔씩 나는 그리워져요. 분내 가득한 첫사랑. 수많은 연인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추억을 만들겠죠. 손님이 뜬한 월요일 극장 뒷자리에서 난 처음 그대 입술을 느낄 수가 있었죠. 나 자신도 믿지 못할 그 은밀한 기적 속에 남자로 나는 다시 태어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함께한 순간 이젠 주말의 명화 됐지만 가끔씩 나는 그리워져요. 분내 가득한 첫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 내 품에 가리워진 길. 다들 한 번씩 들어본 노래 제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입니다. 모두 한 앨범에 있는 노래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는 지금까지도 엄청난 명반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1988년에 대중의 사랑을 받은 명반이기도 하고
요즘 같은 날씨와 딱 어울리는 앨범이기에 오늘 방송에서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사실 유재하는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가수입니다. 남긴 한 장의 앨범 속 곡들이 모두 너무 좋지만 왠지 모를 슬픔이 전해지는 까닭은 유재하의 짧았던 삶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와서 더 얘기 나눠볼게요.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해왔다고 말이에요.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1988년은) 유재하 외에도 소방차, 동물원,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옛날 명곡하면 생각나는 가수들이 다수 데뷔한 해였습니다. 저는 옛날 노래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잔잔한 기타 소리와 생활 밀착형 가사가 전달하는 그 특유의 감성이 요즘 노래와는 분명 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방송에 등장한 노래들이
학우분들 플레이리스트에 옛날 감성을 선물했으면 좋겠네요. 다시 날 볼 수 없겠지. 나의 입술이 너의 하얀 어깨를 감싸 안으면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미니 카세트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곤 하는데요. 지금이야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면 그만이지만 그 시절에는 좋아하는 가수의 테이프를 사모으는 재미도 있었을 듯 합니다. 1988년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올 것만 같은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들으면서 잠시 옛날 감성에 잠겨보는 건 어떨까요? 내게 세상이 준 선물로 너란 걸 알기에 참아야겠지. 내 맘 아프지 않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모든 걸 잊고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나를 위해 울지만 난 괜찮아. 그래, 어쩌면. 1988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88 올림픽입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라는 공식적인 선전구호를 가진 88 올림픽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대륙에서 개최된 두 번째 하계 올림픽이라고 해요. 세계 최하의 빈국으로 전락했던 대한민국이 불과 30여 년 만에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귀여운 마스코트인 호돌이와 지금도 모든 사람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손에 손잡고 노래 역시 88 올림픽과 연관이 깊죠. 대한민국은 당시에 금메달 12개로 전체 순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88 올림픽이 세계 최초로 HD 방송을 한 올림픽이라고 해요. 이렇게 88 올림픽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전으로 갈 수도 있어.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세월이 가면 듣고 왔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그 분위기 역시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유행을 선구하기도 하고 시대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모습도 바뀌곤 하죠. 그리고 음악은 이러한 분위기를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은 그때 그 연도로 돌아가서 당시의 순간을 함께 느껴본 방송 어떠셨나요? 언젠가 올해를 추억했을 때 이 방송이 학우분들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연도들도
꼭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게 채우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마지막 곡으로 신해철의 그대에게 들려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좀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내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Hey yo, you wanna dance? 지금까지 제작 사회과학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년 백규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년 정소인, 기술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1학년 김민욱, 사회과학계열 1학년 김태희, 그리고 진행해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2학년 이채은이었습니다. 마음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선물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드릴 전 아나운서 김채연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느껴지는 두근거림, 설렘. 알고 받는 선물이어도 정말 깜짝 선물이어도 선물이란 존재는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을 때도 있긴 하죠. 그래도 그 사람 앞에선 티를 낼 순 없잖아요. 나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선물일지라도 무슨 선물인지 살펴보기보다는 이 선물을 고르기까지 며칠을 고민했을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저 기쁜 마음만이 들 겁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선물을 받으면 내 취향이 얼마나 가미되었는지, 상대방이 날 얼마나 생각하고 이 선물을 고른 건지 재볼 순 있습니다. 어쨌든 날 생각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그 마음에 걸맞게 감사함을 듬뿍 표현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이 마음 가득 담아서 조이의 주댐무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 내게 드릴 게 없어서 나의 마음을 드려요. 그대 어쩌면 선물을 하는 건 기뻐하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일리가 있습니다.
선물이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 않고서야 이뤄질 수 없는 행위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최근에 선물한 기억이 어떤 경우에서였는지 떠올려 볼까요? 특정 기념일을 맞이해 상대방을 축하해 주려고 한 선물. 혹은 별 의미는 없어도 상대방이 떠올라서 한 선물. 사실 이런 경우 말고도 의식하진 못했지만 선물의 개념으로 전달된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건 쉽지만 어렵다는 걸 또 느끼셨을 텐데요. 그래도 선물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용기를 얻었을 거라는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마음껏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물에 담긴 당신의 마음을 드려요. 어떤 소식보다 더 애타게 기다려지는 그대 헛갈리지 않게 여기 기다릴게요. 눌러적은 편지에 수많은 그리움 고이 담아 그대 내게로 올 테면 그 손을 쥐어줄게요.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길 내번의 모든 계절들과 12달의 시간을 너와 숨이 차게 매일 사랑하며 함께 할게. 어떤 이유로 만나 우리 사랑을 했던 지금 이 순간처럼 매일 바라보며 애써주기를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길 부디 추억만 남지 않길 너와 지금까지 제작 사회과학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년 이세린, 기술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1학년 김민욱, 그리고 진행해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2학년 김채연이었습니다. SUBS 성균관대학교 방송입니다. 라떼 한 잔 할래요? 뭐하는 merry-go-round 먹을 시에 또 말아
아시던 멜로디 라라라라라라 없어. 난 말야, 언제나 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왜 있잖아, 뭘 해도 잘 안 될 때가. 뭘 해도 안 되는 그럴 땐 뭐랄까? 신이 주신 방학이라고 생각해. 안녕하세요.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이채은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대사는 1996년 일본에서 방영된 롱 베케이션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1990년대 일본 드라마 황금기를 이끌었던 기무라 타쿠야가 이 드라마를 찍으며 실제로 여자 주인공을 좋아했다는 풋풋한 비하인드는 유명한 얘기죠. 이쯤 되면 다들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를 눈치채셨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바로 개성의 시대에 살았던 세기말 사람들, X세대입니다. 다들 멋에 죽고 멋에 살던 시대로 거슬러 갈 준비 되셨나요? 걸어서 격동의 1990년대 속으로!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느꼈지. 너는 언제까지나 나만의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듣고 왔습니다. X세대를 엄밀하게 구분짓긴 어렵지만 굳이 나누자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던 당시 10대였던 모든 이들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아마 학우분들의 부모님 대다수가 X세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세대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아날로그 세상을 살았던 마지막 세대라고들 합니다. 20세기 마지막 주역들의 이야기, 우리 김성재의 말하자면 듣고 다시 나눠봐요. X세대는 기존 사회 틀을 부정하는 반항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사상도, 패션도,
남한테 구속받지 않고 자신만이 갖고 있는 개성을 멋이라고 여겼는데요. 지금은 어느 누군가 조금 튀어 보이면 긍정적으로 여겨진다기보다 좀처럼 썩히지 못하는 별종으로 취급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름을 배척하지 않고 각자의 멋으로 받아들였던 그 시절 감성. 개성파 신세대의 그 당당함이 획일화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행처럼 다시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듣고 올게요. (486-1010-235-0404) 여러분, 이 숫자들이 임모아 말하는 숨겨진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해 랍니다. 삐삐를 쓰던 X세대는 이렇게 자기들만의 암호를 정해서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곤 했어요. 단축번호 한 번만 누르면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까지나 통화할 수 있는 지금이지만,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한번 듣겠다고 공중전화 부스 앞에 길게 늘어진 줄을 서서 하염없이 돌아오는 차례를 기다려야 했어요. 지금은 너무 빠르다 빨라 현대사회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때도 LTE로 전하게 되는데, 그 시절에는 소통 방식이 마땅치 않아 예쁜 편지지를 고르고 골라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써서 편지로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였답니다. 미련아리만치 정성스러운 아날로그 세대의 사랑 방식,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과거는 누군가에겐 영원히 봉인하고 싶은 흑역사일 수도, 누군가에겐 떠올리기만 해도 아득하게 그리워지는 따뜻한 기억들의 집합일 수 있겠는데요. 그 기억들이 어떻든 과거의 산물인 우리는 지난 날들을 그리워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과거가 선사하는 모종의 그리움은 우릴 한 뼘 더 성장시키는 기분 좋은 성장통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 그 시절을 실컷 그리워하고 사랑합시다. 흘러가고 있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지금의 시간까지도요. 지금까지 제작 인문과학계열 1학년 신주원, 기술 사회과학계열 1학년 김태희, 그리고 진행해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2학년 이채은이었습니다.
SUBS 성균관대학교 방송입니다. 상처에 붙이는 밴드. 로켓. Give me some love. 어색한 우리 사이 하나의 해답. Love, love 말로 하긴 나 뜨거운 여전히 이른 듯한 우리의 춤소리. Love, love, love. 듣는 순간 뭐지? 친구의 이어폰을 나눠 끼고 집에 가는 길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건가? 이름도 특이하고 앨범 커버도 특이했던 잔나비의 데뷔곡은 강렬하게 나를 사로잡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잔나비가 나비인 줄 알았다. 끈적하게 이 밤을 또 밝혀주리라. 그때 나의 유니버스 힘찬 나의 로켓.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그땐 난 어떤 맘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잠시 잊고 있었다. 로켓와의 강렬한 만남 후에 몇 년이 흘렀고 난 졸음을 깨기 위해 사물함을 책상 삼아 공부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수학을 풀 땐 항상 노래를 들었는데 웬만한 노래들은 질리도록 들었기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귀를 맡긴 채 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보컬의 목소리와 가사가 너무 예뻐서 노래와 가수를 확인했는데 운명 같은 재회였다. 데뷔곡 로켓을 발매하고 2년이 지나 발매한 첫 정규 앨범 몽키호텔의 타이틀곡이었다. 못 본 사이에 언제 이렇게 컸어? 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로 지난 2년 동안 잔나비가 발매한 곡들은 어마무시하게 좋았다. 본격적으로 잔나비의 노래들을 들으면서 잔나비의 뜻이 원숭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한 곡 한 곡에 애정이 듬뿍 쌓여갔다. 이 노래는 이별을 한 뒤에나 이별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들으면 참 슬프다. 고등학교 첫사랑과 인연이 끝나고 들었을 때에는 한없이 슬프기만 했다. 약 1년 반 동안 애정과 열정을 쏟았던 학교 방송국과의 이별이 다가오는 요즘 같은 날, 이 노래를 들으면 뜨거운 여름밤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서운하고 아쉬운 감정이 크다. 하지만 여름밤이 끝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을이 오고 눈 내리는 겨울이 오듯이 또다시 찾아올 다른 설렘을 기대하려 한다. 후회 없이 즐겁고 뜨거웠던 여름밤이었으니까. 마음 그대로 영원히 담아둘 거야. 언젠가 불어오는 바람에 난 몰래 날려보겠어. 가슴 아픈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언제나 끝이 기다리고 있을 시작. 그런 사랑의 순리를 알면서도 또 한 번 영원할 것처럼 속고야 마는 우리의 복잡한 마음에 대한 노래예요. 또다시 사랑이 찾아온다면 멋지게 속아봐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곡에 대한 보컬 최정훈의 설명이다. 우린 빨리 치유되려고 자신을 너무 많이 망쳐. 그러다가 30살쯤 되면 파산하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줄 것이 점점 줄어든단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만들다니. 그런 낭비가 어딨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Call Me By Your Name에서 아빠가 아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용기가 필요한 요즘이다.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꿈과 책과 힘과 벽.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이 노래의 가사말이다. 대학교 2학년을 마무리하고 3학년으로 가는 문턱에 있는 지금, 난 내가 아직 어른인지도 언제쯤이면 어른이 될지도 알 수가 없다. 하나 확실한 건 바쁜 일상과 책임감에 짓눌려 유년 시절의 순수함과 당참을 잃긴 싫다는 점이다. 가끔은 거리에서 크게 소리도 지르고 싶고 친구의 품에 안겨 엉엉 울고도 싶고 부당한 일에는 멋쩍은 웃음이 아닌 불같이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훗날 어른의 세계에 들어서도 반짝이는 동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보려 한다.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책에서 길과 힘을 찾고 때론 벽 앞에서 좌절도 하겠지만 그 너머의 꿈을 향해 당차게 나아갈 우리. 꿈과 책과 힘과 벽 사이. 달. 달이 뜨는 날엔 어김없이 두 손을 맞잡고 소원을 빈다. 요즘 내 소원은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과 나의 행복.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함께 나 요즘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전처럼 많이 보진 못해도 가끔 서로의 행복을 물으면서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날 모르던 달빛도 내 비틀거림에 안쓰러운지 날 환하게 비춰주네. 날 그 달빛에 동정 섞인 저 환한 빛이 싫어져. 조급해진 내 마음은 못 쫓아간 나의 취한 발걸음.
지금까지 스크립터 사회과학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년 백규원, 엔지니어 예술대학 디자인학과 1학년 황지윤, 내레이터 문과대학 도거동문학과 2학년 김채원이었습니다.